뉴질랜드 이민국은 세 가지 부족지역군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장기 부족지역군 리스트, 두 번째는 지역별 부족직군 리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 분야 부족직군 리스트입니다. 이런 부족직군 리스트에 올라있는 직업들은 그만큼 뉴질랜드에서 더욱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란 것을 인정받았다는 뜻인데요. 그럼 비자를 받는 게 더 쉽다든가 아니면 영주권을 더 쉽게 주는 어떤 혜택이 있다는 뜻일까요? 오늘은 이 부족직군 리스트를 살펴보고 과연 나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부족직군 리스트를 가지고 어떤 비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어떻게 준비해야 영주권까지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워크비자 홀더로 살아남기 6개명이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여기에 링크 걸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열심히 작업해서 올리고 보니 부족직군 관련 내용을 넣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다루고 약간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센셜 스킬즈 워크 비자를 받으려면 레이버 마켓 체크라고 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구인 광고를 해서 그 포지션에 적합한 뉴질랜드 지원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요즘처럼 실업률이 높아지는 추세일 때에는 뉴질랜드 영주권, 시민권자들의 지원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비자 신청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부족직군 리스트의 장점은 바로 본인의 직업이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으면 구인 광고를 안 해도 에센셜 스킬즈 워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뉴질랜드 현지인들 몇 명이 지원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서 약간 복불복 같은 성격이 강한데요. 그럼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비자 성공 가능성이 크게 늘어나겠죠. 관련 이민국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어떤 잡 포지션이 현행 장기 부족 직업군 혹은 지역별 부족 직업군 혹은 건설 분야 부족 직업군에 속하며 그리고 그 잡 포지션이 해당 부족 직업군 리스트상 나열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민국에선 그 잡 포지션에서 일할 수 있는 적합한 뉴질랜드 지원자가 없다고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리스트들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제가 관련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시간 되시면 천천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기 부족직군 리스트를 살펴보면요, 이 리스트에 속한 직업들이 가장 혜택이 많습니다. 에센셜 스킬즈 워크 비자 신청 시 구인 광고를 안 해도 될 뿐만 아니라 장기 부족직군 워크 비자라는 워크 투 레지던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생기고요. 또 만약에 기술 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보너스 점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끝에쯤에 뉴질랜드에서 취직 안 하고도 기술 이민 영주권 신청하는 법에 대해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신청하려면 최소한 160점이란 점수를 조합해야 하는데 현지 직업이 없으면 점수가 상당히 많이 깎이게 돼서 부족지역군 보너스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면 점수를 만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기 부족직군 리스트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축, 엔지니어링, 의료, IT, 요식업, 과학, 현장 기능직으로 분류됩니다. 각 분류마다 다양한 직업들이 속해 있고 또 각각의 조건들이 부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테이블을 보시면 제일 왼쪽 칼럼에 직업이 속한 산업, 두 번째 칼럼에 잡 타이틀과 직업 분류 코드, 그리고 세 번째 칼럼에 세부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칼럼의 조건들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칼럼을 보면 직업 분류 코드, 이른바 NSCORE 오큐페이션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NSCORE란 일종의 작업 분류 시스템인데 NSCORE에 들어가서 해당 분류 코드를 검색해보면 각 직업마다 어떤 직무들을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것이라는 걸 이민국에 확인시켜줘야 하고요. 또 세 번째 칼럼도 보면 직업마다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 간호사 같은 경우 뉴질랜드 간호사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하고, 또 노인 케어 관련해서 최소 3년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또 영화에 사용되는 컴퓨터 그래픽 관련한 직업인 필름 애니메이터도 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5년 이상 필름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특정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했음을 보여줘야 하고요. IT 관련해서도 포함된 직업들이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대개 대학교 학사 이상, 그리고 졸업 후 경력 3년 이상이 최소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칼럼을 보실 때 주의하실 게 나열된 조건 중 중간중간 대문자로 AND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거기에 나열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Post Qualification Work Experience는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난 후 쌓은 경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기 부족직군 리스트 외에도 다른 두 리스트도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양한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리스트의 특징은 해당 부족 직업이 존재하는 지역들을 특정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건설 분야 부족 직군에는 다양한 종류의 현장 기능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리스트에 딱 맞아떨어지는 스펙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세 번째 칼럼에 나와 있는 조건처럼 뉴질랜드 현지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뒤 뉴질랜드 정부기관인 NZQA를 통해서 학력 심사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만일 뉴질랜드에서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부족직군 리스트는 매년 업데이트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부족직군 리스트는 작년 5월에 발표한 게 최신 버전이고요. 올해도 발표할 때가 되었는데요. 아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좀 지연이 있을 것 같네요. 따라서 졸업을 할 때까지 그 직업이 부족직군에 남아있으리란 보장은 없고요. 졸업을 하더라도 일단 직장을 찾아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라서 학업 성취도 우수해야 하고 가능하면 학기 중에도 파트타임으로 관련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업계 인맥을 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 부족 직군의 경우 그 이름이 시사하듯 장기적으로 부족한 직업들이라 변화가 비교적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이민자들을 특별히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의 연속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워크비자 홀더들의 지상과제는 워크비자를 성공적으로 연장하는 거니까요. 지난 영상, 이번 영상 잘 참조하셔서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시는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연구해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